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전기차에 대해서 참 관심 많으시고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즘 뭐 주식시장이든 여러 영역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고 전기차 이대로 끝날 것인가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른바 글로벌 여러 보고서나 기사 속에서도 EV 캐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의 시대에 진입한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23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혹은 2차 전지 테마 관련주가 정말 고공행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투자적인 관심도 가지셨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테슬라도 10%가량의 감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러면서 뭐 공급 과잉이다, 수많은 또 전기차 기업들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 하는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저도 2024년 경제전망서에서 2024년을 산업적으로 정의 내릴 때 전기차 경쟁이 강해질 것이다. 또 배터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전기차, 2차 전지를 비롯한 이런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오늘도 집중적으로 전기차 캐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동차 산업과 한국 경제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1등 산업은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자동차 혹은 자동차 관련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2차 전지까지 자동차 3대 산업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세 가지를 합친다면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액을 넘어서요. 물론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니만큼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1위 수출 품목 맞습니다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2차 전지도 자동차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합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를 뛰어넘는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6.4%가 바로 자동차 3대 품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2023년 기준으로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이다. 근데 이 중요한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캐즘에 처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들여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산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책적으로 어떤 전략을 모색해야 될지, 경영적으로도 기업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우리의 또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개념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수출액만 가지고도 반도체에 거의 거듭날 만큼 정말 준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노동시장에서의 자동차 산업의 의미, 또 자동차 기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 기업이 생산하는 그 제품에는 2만 가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럼 2만 가지 부품을 제공하는 수많은 공급사들, 그리고 그 공급사들의 제조 공장, 공장 인근에 있는 수많은 자영업체들, 식당, 편의시설, 여러 자영업체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또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 그 인력들이 또 가정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가정에서 뭐 주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뭐 저녁 식사, 그들이 소비하는 여러 소비, 또 그 가정의 자녀가 다니는 뭐 교육기관, 학교, 뭐
그 자녀가 소비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소비까지 이 자동차 산업이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이 수출액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중요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 자동차 산업에 캐즘이 일고 있다, 캐즘 상황에 놓여 있다 라는 것을 명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에 빠졌나? 갑자기 제 학창 시절이 떠오르네요. 저도 정말 수십 년 전 학창 시절에 처음 이게 경영학과에서는 이제 마케팅 또 하이테크 마케팅 이쪽 영역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영역이고 경제학과에서는 기술경제학 영역에서 공부하는 주제인데 저는 두 개를 이제 부전공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학문 사이드에서 더 캐즘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신선했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소위 여러분들 소비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비싼 돈을 주고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이노베이터라고 합니다. 혁신가. 전체 소비자의 2.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얼리 어댑터가 있어요. 그들은 그 혁신가들의 수용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좀 빨리 봐야 돼, 빨리 확인해야 돼, 빨리 나도 그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얼리 어댑터가 있죠. 그게 역시 13.5%로 이노베이터와 함께 전체 소비자의 15%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early majority 혹은 late majority 전반적인 주류 시장 대중화가 되려면 early majority 혹은 late majority까지 시장에 보급돼야 되고요. 그런 신기술 신제품이 보급되고 나서 그 다음 제품이 또 나와요. 예를 들면 갤럭시 10이 나왔다. 근데 갤럭시 10이 나왔을 때 바로 수용하는 사람을 얼리 어댑터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갤럭시 12가 나왔는데 이제서 갤럭시 10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가드 이들이 이 16%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전체 소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림인데 얼리 마켓이 얼리 어댑터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메인스트림 마켓 주류 시장까지 편입되려면 얼리 머저리티가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전기차가 지금 얼리 마켓까지는 진입을 한 모습이지만 주류 시장 메인스트림 마켓까지는 진입을 못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 못하는 국면에서 거기서 그냥 빠져버리면 마치 골짜기에 빠지는 것처럼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각이 분절화돼 가지고 갈라진 틈 이것을 더 캐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캐즘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기초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럼 전기차가 정말 이 캐즘에 빠져 있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켓 쉐어 관점에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전체 시장에서 8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요. 네덜란드와 스웨덴 같은 경우도 30%를 훌쩍 넘어선 비중이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은 뭡니까? 메인스트리밍 마켓, 아까 말씀드렸던 주류 시장까지 편입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류 시장까지 편입되지 못하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얼리 마켓에서 맴돌고 있는 그 시장, 전기차 시장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특히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아직 15%를 초과하지 못하는 앞에 보여드렸던 이 캐즘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에 빠졌나? 지금 아직은 캐즘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캐즘에서 빠지고 주류 시장으로 편입될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정말 전기차 시장은 흔들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전기차 수출 규모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에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액도 이 초록색을 보세요. 23년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수출 규모가 늘었었죠. 근데 24년에는 수출 규모가
전년만큼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년까지는 23.3%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지만 24년에는 일단 1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23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1.4%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기차 수출이 좀 정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은 흔들리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뭐예요? 그게 2차 전지죠. 그러면 보통 자동차를 생산할 때 구매 조달 계획에서 적어도 6개월, 뭐 길게는 1년 반 정도 선행해서 구매 주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2차 전지의 수출액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본다면 이게 결국 향후에 전기차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행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변수거든요. 2차 전지 수출액을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2차 전지 수출액은 2021년, 22년 폭발적으로 상승하다가 23년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마이너스 1.5. 그리고 24년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24년 2차 전지 수출액은 제가 추산컨대 이렇게 대략 76조 3천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배경, 그것은 뭘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전기차 생산 둔화가 있는 것이고, 전기차 생산 둔화가 있을 때 2차 전지 수요가 먼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23년부터 2차 전지 수출액이 감소해서 24년 22.3% 마이너스로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 보시는 것처럼 24년 1분기부터 전기차 수출이 줄어드는 현상을 먼저 반영하듯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흔들리고 있나, 수출은 흔들리고 있다. 2차 전지 수출도 이미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밖에 수요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먼저 볼게요. 미국 2차 전지를 비롯한 이 전기차 수요가 어떻게 전개될까를 들여다볼 때 하나의 데이터를 보여드린다면 바로 미국 내 전기차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자체가 23년 3분기까지는 증가하다가 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죠. 그러다가 24년 1분기에 급감합니다. 급감해서 23년 1분기 수준으로 다시 도래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 전기차 시장을 리드해왔던 테슬라를 본다면 2010년대, 20년대까지 초까지 계속 리드하면서 60% 이상, 65% 이상을 테슬라가 전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차지했었다고 한다면 테슬라의 입지도 51%로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의 과반을 놓쳐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이나 수요가 둔화되는데, 둔화된 그 시장에서 테슬라의 비중은 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상당히 위기감,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위기의식 하에 전 세계 감원을 10%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전기차 수요라는 측면에서도 정말 흔들리고 있나? 흔들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가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할 것이고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 한계에 봉착한 배경은 무엇일까? 캐즘에 놓여져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아마도 보조금 축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입장이고, 미국이나 그 밖에 선진국들도 구매 보조금을 줄여나가거나
뭐 영국, 독일 이런 주요국들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이제 없애겠다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를 수용했던 이런 소비자들이 이제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를 수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한계에 봉착한 첫 번째 배경은 보조금 축소다. 더군다나 24년 올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미국 대선인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트럼프의 어떤 정책,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우리는 고찰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산업 정책 관점에서 전기차나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조하려는 의지가 약합니다.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보조금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초반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역시 주식시장에 작용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거야, 이미 실적 치료도 줄어들고 있네, 이런 것들이 2차 전지나 전기차 영역에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전기차가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출혈 경쟁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기반이 될 거야 하면서 그 수요를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전기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다가 기존 자동차 기업들도 대부분 전기차를 출시하고, 또 2차 전지 기업도 자동차를 흡수합병해서, 자동차 기업을 흡수합병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전기차 시장을 놓고 출혈 경쟁화되고 있어요. 비아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전 세계 시장에는 중국 시장이 포함됩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지리 3위죠. 그리고 SAIC 5위죠. 그 밖에 여러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비아드의 비중은 좀 줄지 모르지만 그 밖에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좀 포인트로 가져가고 싶은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는 건데, 이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50%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만 장악해도 충분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더군다나 이 중국 기업은 중국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지고 또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걸 바탕으로 중국 이외의 다른 시장을 확보해 나갑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 내 전기차 기업들이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시장에서 이 중국 전기차 기업이 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시장의 장악력을 보여줘요. 23년 기준으로는 12.5%까지 올라섰습니다. 더군다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중국이 어쩌면 이런 불을 지폈다, 가격 경쟁에 불을 지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기업이 가격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그 밖에 다른 기업들도 가격 경쟁에 나섭니다. 이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면 소위 이 전기차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진 폭이, 수익성이 줄어들겠죠.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이 전기차의 또 다른 성장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과잉 공급, 이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그 밖에 각종 니켈, 흑연, 이런 어떤 핵심 광물 가격이 급락하고요. 배터리 가격도 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또 낮춰 잡을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경쟁에 본격화하면서 나서면서 테슬라, 폭스바겐, 그 밖에 여러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을 내려잡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8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전기차 SU7이죠. 5천만 원대에 출시를 합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는 SUV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토3 2,200만 원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또 과잉 공급의 난을 겪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 나섭니다. 한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 성능 인증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현지 조직 인력을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4년에는 가격 경쟁이 더 본격화되겠구나. 특히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모습이 더 명확하게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전기차가 이제 캐즘을 건너야 됩니다. 캐즘만 건너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이 전기차 시장,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24, 25, 26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캐즘을 건너야 됩니다. 왜냐하면 캐즘을 건너지 못하고 이 골짜기로 떨어지는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등장할 것이고, 이들이 제거된 과정에서는 또 지금은 과잉 경쟁이고 출혈 경쟁이지만 이 과잉 경쟁의 정도가 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수익성을 영위할 수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냥 메인스트리밍 마켓, 그 주류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시장을 점유해 나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우리 한국 경제에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캐즘을 건널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 기업의 전략적인 고민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 제안을 드린다면 이 전기차 캐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캐즘을 건널 수 있을까 의견을 드린다면, 첫 번째, 가격 경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급형 전기차 모델을 출시해야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중국 보급형 전기차에 대응할 수 있는 저렴한 전기차 모델 출시로 전략을 집중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얼리 어댑터까지는 고급형 혹은 고가의 전기차 모델을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대중시장으로 건너가려면 무엇보다도 보급형 전기차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소프트웨어 차별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가격 경쟁을 갖춰나가고 저가 모델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능을 적극적으로 갖춰 나감으로써 저렴한 전기차 모델 사이에서 더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특히 2차 전지 시장을 놓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통해서 더 고성능화하고 짧게 충전하고 멀리 달릴 수 있는,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 개발을 착수하고, 그것이 결국 전기차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역시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를 확보하는 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과잉 공급 상황이고 출혈 경쟁 상황이니만큼 어쩌면 소재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이지만, 캐즘을 또 건너가는 국면에서 머저리티 시장으로 전기차가 보급되는 과정에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리튬을 비롯한 전기차 혹은 2차 전지 소재의 니즈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관점에서 저렴해졌을 때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의 캐즘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지략을 더 모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